자, 야구가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자,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우리 안치홍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거짓말 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는 괜찮으셨잖아요. 아, 너무 오랜만이라서. 이거 얼마? 진짜 얼마만이에요? 에? 그럼 거의 한 2주만? 근데 얼굴 엄청 좋아지셨는데 웃고 있어. 야, 여기만 안 나오면은 컨디션이 이렇게 살아나. 여기 일산. 네. 일산 MBC. 네. 이 장소 여기 안 나오면 컨디션 좋아져. 그러니까 여기 두 번째. 카메라 시작하기 전까지는 괜찮으시거든요. 두 번째. 네. 이창규 얼굴을 안 보니까 좋아져. 세 번째. 도상현 얼굴을 안 보니까 좋아져. 아, 서운한데? 아, 근데 진짜로 나왔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 또 이제 먼 곳을 또 다녀오셔가지고 또 비즈니스 차 네. 그게 또 다녀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갔다 오셔가지고 오랜만에 또 이렇게 뵀더니 팔이 이만큼 다 타셔가지고. 아, 이제 좀 좋지 못한 결과를 안고 돌아왔어요. 왜요? 이게 그 인도네시아가 사실 야구가 그렇게 그 발전이 된 나라는 아닌데. 네네. 그 아시안 게임을 2018 팔렘방 그쵸. 아시안 게임을 치르면서 이제 구장도 있고 숙소도 있고 있어서 이걸 이제 그 어떤 그 아마추어 팀들 이제 겨울 프로그램에 좀 제가 그걸 녹여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려고 했는데 많은 분들의 문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다. 너무 좋은 데를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다 했는데 갑자기 일본이 국경을 열어줬네. 뭐야? 그래요? 엔화가 떨어졌네. 그랬더니 갑자기 다들 미안합니다. 아, 일본 쪽으로 가야 될 것 그렇게 같습니다. 돼버렸다. 그렇게 돼버려가지고 지금 이건 뭐 본전도 못 뽑고 이거 가서 그냥 그러다 돌아오게 됐는데. 따뜻한 나라 갔다 오신 거네요. 네, 네. 뭐 어쨌든 뭐 나중에 추후에 또 어떤 또 팀들이 또 찾을지 어떻게 또 거기를 활용을 할지 충분히 그렇습니다. 뭐 그런 네. 게 있으니까 일단 지금 이제 또 오랜만에 또 나오셨다고 반가워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십니다. 네네네. KT 위즈님, 또 스웨이님, 신디님 또 굉장히 또 많으신데요. 미진엽님 또 반갑습니다. 이게 오랜만이라고. 내가 없던 사이에 약간 채팅 요게 좀 바뀌었네. 그래요. 저희가 이제 뭐가? 아시다시피 지난주부터는 이제 네이버 TV와 또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또 동시에 송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또 편하신 플랫폼을 찾아서 시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톨미님 이거 보세요. 안희원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러다 얼굴 까먹을 것 같아요. 자주 좀 나와달라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 봐봐 이거 봐. 안희원님 우리 안 보니 좋으시다는 말 너무 서운해요.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이 또 이렇게. 근데 그건 아니야. 신경 안 써. 그건 아니야. 아니에요? 그건 아니야. 알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깜짝이야. 자, 그런데 저희가 오늘 또 뭐가 또 특별히 있어? 제작진이 간단한 또 다과를 또 준비를 해줬습니다. 이게 뭐냐? 바로 바사삭 단대추라고 하는데 보이시나요? 바사삭 단대추. 네, 달고나 맛 대추라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어떻게 대추에서 달고나 맛이 나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게 대추를 통째로 이 진공 저온 방식으로 해서 튀겼대요. 그래가지고 되게 바삭바삭하고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한번 먹어보도록 할까요? 먹어볼까? 네. 이 바삭바삭한 거 보시네? 너 원래 대추를 좋아해? 저는 오늘 좋아요. 난 대추 엄청 좋아해. 대추는 그 생대추를 이렇게 입안에서 이렇게 요 씨만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돌돌돌돌 돌려서 그치. 먹는 게 그게 맛인데 이거는 씨를 뺀 건가? 씨가 가운데 빠져 있네. 맛있다. 씨가 가운데 이렇게 동그랗게 빠져 있습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서. 근데 이거 약간 뭐 간식으로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과자 대신에 먹는 게 좋은 것 같아. 진짜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간식 대용. 건강식. 내가 새우깡 무지하게 좋아해. 아삭아삭한 거 봐. 방금. 새우깡, 감자깡 뭐 이런 거, 양파링, 포스틱 이런 거 참고 있거든. 그게 별로 떨어진 거 아니에요? 몸에 좋진 않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찾는데 이런 건강식의 간식 이런 거는 정말 좋아. 저는 강추 이거. 그러게. 지금 보세요. 후생님께서도 와그작 맛있게 드시네 얘기하셨는데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저희가 오늘 방송 진행하면서 사이사이에 또 집어 먹더라도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이게 대추가 감기 그리고 또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지금 오늘 날씨 엄청 추워졌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또 감기 조심하시면서 또 면역력을 키우는 이 방법으로 이 간식 이 바사삭 단대추입니다. 바사삭 단대추 또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저희 댓글 고정란 클릭하시면 또 이 정보 아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또 관심을 많이 그럼 주시길 이게 것 같습니다. 이쪽 채팅은 처음
이름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많아. 그렇죠. 롯데 갈매기 TV님도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 것 같고 미진염님도 그리고 영어로 쓰신 분들은 제가 못 읽으니까 이거 하고 네. 후세님, 웨어쿨파님, 네. 이정현님, 제임스윤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정현님이 치드래곤님 다람쥐 같아요. 다람쥐 몇 살이냐? 대추 먹는 다람쥐. 진짜 약간 느낌이 옵니다. 야, 네. 근데 진짜 좋다. 이건 주로 언제 먹어야 되냐면 내가 집이 인천 송도잖아. 네. 멀잖아 이동거리가. 네. 차에다 이거 박스로 한 3박스 갖다 놓고 이동할 때마다 먹는 거야. 까먹으면서 약간 껌 대용으로. 그러면 딱 좋을 것 같고 난 또 골프 좋아하잖아. 네. 골프장 간식으로 이거 가져가잖아. 인기 폭발일 것 같은데. 동반자들한테 사랑받을 것 같고. 진짜. 근데 진짜 맛있네. 이게 이런 거. 달고나 맛이라고 하는데 이 대추의 또 오리지널 맛은 또 잘 살리면서 달콤하게 또 이렇게 잘 코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방송 진행하면서 또 계속 주워 먹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 방송에도 또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세라피모님 반갑습니다. 와 브런치에도 광고 들어왔구나. 또 스테이크 돈가스 파스타님 제 친구 동생 이번 수능 마치고 장어촌 갔는데 장어살 두툼하고 맛있다고 했다고. 우리 가게? 네. 수능 날 좀 매출 좀 좋으셨냐는데요. 그건 진짜 몰라. 이건 몰라요. 안현님 덕분에 이번에 제주 가서 돈방석 횟집 잘 다녔습니다. 훈이사랑님. 방어 대방어 정식? 진짜 거짓말 안 하고 3만 원인가야. 네. 3만 원인가 4만 원인가 뭐 1인당? 네. 그럼 4명 가면은 16만 16만 원이잖아. 원인데? 거기다 뭐 이렇게 뭐 술 시키고 하면 20만 원인데 4만 원이 아니었어. 3만 원이었던 것 같아 작년에. 엄청 바삭바삭하네. 대박이야. 진짜. 진짜 와. 맞아. 바삭 단대추 메모 완료 또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망고치 뭐 말린 바나나 뭐 많죠. 많은데 또 이거 대추하면 또 이거 우리나라 또 항상 언제냐 뭐 제사상에도 또 그쵸, 올라가고 그쵸. 또 명절 때 가족들 모일 때 이럴 때 안 빠지는 진짜 그 맛있다. 음식이라고 해야 되니? 네. 열매? 뭐 그거 중에 하나인데 야 이거 알겠습니다. 연미진님 이렇게 여유 부리시다가 시간 없어서 도기자님 마지막에 너무 빠르게 읽어서 숨이 넘어갈까 걱정되던데요. 하셨으니까 야 얘는 신경 쓰지 마요. 왜? 야 그리고 이제 네. 나를 이 유튜브 채널에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야. 어떻겠어요. 그래도 저희 다 구독자분들이신데 아니, 있기야 있겠죠. 그래도. 예. 내 스타일 아시니까 뭐.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걸려서 집에서 보고 있습니다. 오랜만이시군요. 치디 하셨는데 김달걀 부하님 요즘에 또 많습니다. 코로나 걸리신 분들 꼭 건강 조심하시고 또 완치하시기를 또 쾌차하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한혐옥님 간식 좋아하는 신랑 요걸로 대신해야겠네요. 건강함신. 그리고 나 이번에 좋은 생각입니다. 외국 갔다 온 거 썰 한 1분만 풀어도 돼? 알았어요. 좋아요. 이제 하늘길 열려서 네. 외국 이제 나가시는 분들 많을 거야. 그쵸. 근데 요즘 보니까 그 뭐 QR 코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공항에서 그걸 하면 금방 가. 근데 근데 알다시피 나는 카톡, 모르잖아요. 유튜브, 네이버 3개밖에 못 하잖아. 진짜로 한 200명 탔는데 음. 나 혼자서만 수기로 쓰는 데 있는 거야. 나 혼자서만. 전부 다 계속 요거만 찍, 그게 얼마나 편한데. 이러고 다 지나가고 혼자서. 또 영어야. 진짜 아날로그 형이네요. 영어인데 또 몇 가지는 알아. 폰 넘버 이건 썼지. 어드레스인가? 뭐가 있던데? 어드레스 내가 골프 칠 때만 나오는 용어인데 이거 씨발 이거 뭐야? 막 혼자서 막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이거 QR 코드인가 그거 꼭 하세요. 와 그 시간 엄청 잡아먹어. 위원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말씀 안 하셔도 다 이미 하실 겁니다 아마. 그래? 이건 제가 나중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오케이. 야, 이창규 야구 이야기하지. 야, 빨리 넘어가 빨리.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이정용 선수와 이재원 선수 전격 상무 지원을 또 취소했다는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사실은 이 소식이 본격화된 것은 최근이기는 하지만 커뮤니티에서 이정용 선수랑 이재원 선수 상무 지원 취소했대요. 이제 염경엽 감독의 부탁으로 또 취소를 했대요. 이런 얘기는 사실 전부터 좀 들려오긴 했었거든요. LG 관계자는 구단 측에서 입대를 1년 연기하는 것을 권유했고 둘이 군입대를 미루고 1년 더 LG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 상무 지원도 취소했다라고 이제 밝혔다고 하는데요. 야, 지금 화면 다시 틀어줘봐. 네네네. 자, LG 관계자는 여기 밑에다 가로치고 하나씩 더 써도 돼. 네. LG 관계자는
LG 감독은 구단 측에서 입대를 1년 연기할 권유했고 염경엽 감독이 구단 측에서 입대를 하지 말 것을 강요했고 네. 둘이 군입대를 미루고 1년 더 LG와 하기로 했다. 상무 지원도 취소했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포장한 거고. 여기 지금 팬들 들어보시면 특히 LG 팬들 더 잘 아실 거고 뭐 야구 팬들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독이 얘기를 하는데 선수가 어떻게 저는 그냥 가겠습니다. 어떻게 그래? 이창규가 나한테 1년만 더 하시죠. 안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잖아요. 그건 다른 얘기구나. 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LG 입장에서는 이 팀 전력상으로는 그래도 이정용 선수와 이재원 선수는 올 시즌에 또 정말 잠재력을 또 보여준 토종 거포이고 이정용 선수도 사실은 이제 필승조의 한 일원으로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한시름 덜었습니다. 두 선수에게는 사실 좀 이 군입대를 미룬다는 거 또 모험일 수밖에 없겠습니다. 이정용과 이재원 선수 올 시즌 65경기에 출전해서 4승 1패 1세이브 22홀드를 기록했고요. 홀드왕 정우영 선수에 이어서 팀 내 2위 그리고 전체 이 리그 전체로 봤을 때는 홀드 7위를 또 기록을 했습니다. 이정용 선수가 내년에도 던질 수 있게 되면서 LG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되기는 했는데요. 최강 불펜진 일단은 유지됐죠. 그리고 고우석 선수, 정우영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출전할 때에도 대체 마무리 투수로 또 이정용 선수가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염경엽 감독이 군입대 굉장히 아쉬워했던 선수이기는 했어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군입대가 철회된 것 같기도 한데 염경엽 감독 취임 후에 박병호처럼 키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이재원 선수 2010년과 2021년, 2년 연속 퓨처스 홈런왕에 오르면서 거포 유망주로 떠올랐습니다만 1군에서 완벽하게 꽃을 피우지는 못했습니다. 올 시즌 85경기에 출전해서 2할 2푼 4리의 타율, 13홈런 43타점. 최은성 선수가 한화 이글스로 이적하면서 1루수 공백 생긴 상황이죠. 이재원 선수에게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높아지기는 했습니다만 두 선수에게는 좀 다소 모험이 또 펼쳐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정용 선수와 이재원 선수의 결정 요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자 팬들의 의견 팍팍 달아주세요. 팍팍 달아.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렇죠. 네. 이제 저렇게 해놓고 우승 못하면 선수들 커리어 꼬이겠네요. 이런 얘기도 있고 이재원 선수는 어려서 그래도 괜찮은데 이정용 선수는 또 대졸이잖아요. 나이가 있을 텐데 연기했다가 괜찮으려나 모르겠습니다. 또 이런 얘기. 그리고 이재원 선수는 만약에 군입대 미뤘다면 확실한 주전 보장이겠죠. 또 이런 얘기도 하셨고 지금 두 선수들은 나중에 상무 또 신청했을 때 또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그치? 또 이런 얘기까지 또 해주고 오케이. 계십니다. 자 일단 두 선수가 기대만큼의 성과를 못 냈어. 그럼 그 1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아깝지. 근데 염경엽 감독 입장에서는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내년 시즌 그 전력에 두 선수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특히나 이재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언론에서도 발표를 했듯이 박병호 선수처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욕심이 난다. 탐이 난다. 이재원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선수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감독의 욕심으로 인해서 선수들의 진로에 대한 어떤 그 방해가 지금 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사실 그 이제 경찰청이 없어지면서 상무 입대하는 게 문이 더 좁아졌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TO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면은 한 구단에 정말 많은 선수들이 상무로 가기를 원하는데 앞으로 제가 볼 때는 LG 같은 경우는 안 받습니다. 이제. LG는 다 안 받아. 내가 상무 감독이면 안 받지. 당연히 안 받지. 진짜 그런 이 영향까지도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둥이투이님 그리고 이정용은 이번 기회에 선발 수업 받을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또 날려버리네요. 상무가 그리고 그걸 받아주면서 선례를 만들까요? 염경엽 감독의 또 악수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의견을 또 남겨주셨고요. 또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는 어리고 감독이 대놓고 밀어줄 생각이 있다는 것 같으니 한 시즌 정도는 괜찮지 싶은데 이정용 선수는 상무에서 선발 준비도 해보고 싶은 것 같던데 나이도 좀 있고 이정용 선수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 사실 선수로서 이 군 문제 빨리 해결하는 게 일단은 제일 마음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거의 선수들이 그 군 문제 입대에 대해서 결정을 할 때 구단과도 상의를 하지만 군대를 다녀온 선배들 선수들한테 전부 그 얘기를 들어요. 이게 어떤 근데 거의 100이면 100 어릴 때 하루라도 빨리 갔다 오는 게 제일 좋다. 이게 될 듯 말 듯 하면
1년이 계속 연장이 돼요. 그렇죠.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 이러니까 못 가는. 근데 안 돼. 될 것만 같은 거야. 그러니까 빨리 해결을 하고 와서 야구를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지. 두산 같은 경우가 잘하는 선수들도 보면은 1년, 2년 안에 다 보내잖아. 그렇죠. 네. 빨리 보내잖아. 그러고 나서 합류를 하니까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운동만 하면 되는데 이게 1년 기다려 갑자기 뭐 한 26, 7 이때 잘해버려. 그렇죠. 야 이건 진짜 이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가야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니까 전성기 때 이제 나 이제 야구 좀 된다. 이럴 때 이제 군대를 가버리면 혹은 이제 상무를 가버리면 또 이것도 큰 문제가 선수에게 될 수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아쉬운 결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두산과의 차이점이 바로 이런 것일 때 감독이 선수 미래 책임질 수 있나 제이유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 감독이 선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겠느냐라는 거. 물론 이제 1년 성적 지금 사실 LG 트윈스가 구단 전체 역사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전성기 구간이지 않습니까? 이제 팀 성적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이제 우승만 하면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한 선수 한 선수가 아쉬울 상황은 분명히 맞지만 이 선수들을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커리어적으로는 좀 꼬일 수 있게 되는 그런 위기에 좀 놓여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무리수를 두는 경우처럼도 보이죠. 물론 그냥 감독이 난 니들 필요하니까 좀 1년만 더 좀 참았으면 좋겠다. 이렇게만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야. 내년에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선수들이 과연 뭐 선발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회가 뭐 신락 같은 약간의 조그마한 희망은 남아 있긴 하지.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복합적으로 그리고 선수는 감독이 얘기하는데 저 그냥 갈게요. 그리고 어떻게 그래? 갔다 와서도 그 감독님이 남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래? 가봐. 했는데 갔다 왔는데 감독이 갔다 왔는데 남아 있으면 어떡해? 재계약해서 연장하면 어떡해? 진짜 최악이다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요. 감 말 안 듣고 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사무 지금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갔어. 근데 뭐 글적글적하면서 감독 오래 있냐? 내가 오래 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갔다 왔는데도 남아 있으면 그거 진짜 큰일 나는 거거든요. 구단이 잘해줘야지. 맞아. 얘기를 구단이 선수랑 얘기할 게 아니라 이 선수는 무조건 가야 됩니다. 구단이 감독하고 얘기를 해야지 선수가 중간에 안 다치지. 네네. 이거 뭐 선수하고 얘기해가지고 말 그대로 진짜 갔다 왔는데 감독이 남아 있거나 안 갔는데 야구를 못 하거나. 그러면 둘 다 큰 문제라는 거죠. 선수 입장에서는. 그래요. 딱 20개 들어 있는 것 같아. 네. 금방 먹었어요. 하나 또 까세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제임스 윤님께서 상무 감독 권한 아니고 감독 권한 아니고 서류 전형하고 실기 테스트를 봐서 또 합격 뽑는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충분히 사실은 이제 이재원 선수나 이종용 선수 올 시즌에 보여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합격 분명히 했었을 그런 선수들인데 일단은 좀 아쉽게 됐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이정용 선수와 이재원 선수 내년 전력에 있어서 사실 있고 없고의 차이점이 또 크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정용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필승조의 일원으로서 그치. 또 이제 아시안 게임이 또 열리는 이 시즌 도중에 열리는 또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제 마무리 투수로 활약할 수도 있을 거고 이재원 선수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1루에서 붙박이로 키워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최은서 선수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이재원 선수가 들어가도 되고 또 사실 외국인 선수가 들어가는 게 1루는 제일 좀 좋지. 좋은데 이재원과 같은 선수는 구단 내에서도 그리고 감독 입장에서도 정말 키워야 되는 선수지. 사실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선수가 많이 없고 또 그렇게 큰 장타를 또 때려낼 수 있는 선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렇죠. LG 입장에서는 반드시 키워내야 되는 선수인 것만큼 확실해. 근데 이제 감독이 딱 새롭게 이제 부임이 돼서 팀에 딱 합류를 했는데 눈에 딱 들어오는 선수인 거지. 이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영 감독 입장도 충분히 나는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생각이 좀 잘 이 선수 만들고 싶다라는 욕심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민들레 오빠님이 근데 요새 같은 프런트 역할 중요한 시기에 프런트에서 군대 보내는 건 컨트롤 확실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감독은 주어진 선수를 열심히 해야지 또 이런 얘기 하셨고 그렇지. 군대를 갔다 와서 이어서 해야지 이건 뭐 100% 선수는 전혀 생각한 결정이 아님 말이 뭘 만들고 키워주는 거지 이재원 선수는 아직 주전 자리도 확실하지 않은데 맞아요. 써니님께서도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프런트가 나는 좀 문제였다고 봐. 문제라는 단어는 좀 너무 한 것 같고 사실은 중간에서 그 역할을 너무 못하는 것 같아. 이미 가려고 결정을 했던 선수들이 감독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렇게 싹 이제 다시 생각을 바꾼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좀 그 프런트가 좀 가볍다는 생각밖에는 나는 지금 안 들어요. 그거는 감독하고 잘 저걸 해결을 해야지. 아 그렇습니다. 만약에 안치홍 의원님이 LG 감독이었다고 한다면 이 두 선수 군대 가라고 합니까? 아니면 1년 더 합니까? 이건 내 욕심을 내세우자면은 1년 더 하라고 할 테고. 네. 근데 나는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프런트랑 잘 얘기할 것 같아. 그래 있는 자원에서 사실은 전력을 내는 게 감독의 또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지금 이 두 선수들을 잡아서 내년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둔다. 그리고 두 선수도 잘한다. 이거면은 정말 최고의 시나리오겠지만 둘 중에 하나라도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제 선수들에게만 너무 희생이 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선수들도 내년 시즌 마치고 나면 감독 무지하게 욕하겠지. 그러니까 물론 이제 두 선수 다 모두 이제 기회를 잘 받아서 또 좋은 성적을 거뒀다. 그리고 LG도 덕분에 뭐 우승까지 혹은 이제 더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랬으면은 뭐 모두가 해피한 결말일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또 그렇지 못하다고 했을 경우에는 뭐 두 선수 중에 뭐 부상이 나온다거나 혹은 뭐 부진한 선수가 나온다거나 했을 때는 군대 갈 걸 이 생각이 또 머리에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시즌 중간이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 뭐 부상 같은 게 갑자기 또 뭐 스프링 캠프 도중에 부상이 생겼을 때도 그런 생각 들 수도 있고. 네. 가려고 이미 마음 먹고 결정이 났으면은 보내주는 게 제일 낫죠. 맞습니다. 이번 시즌 한국 시리즈 진출 못해서 프런트 권한이 많이 떨어진 듯요. 다오님께서 말씀하셨고 아마 내부 FA를 하나도 못 잡아서 그러지 않을까 싶다. 또 황태자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기회를 못 잡았기 때문에 이 밀어주는 차원에서 뭐 혹은 이제 최은성 선수 이적한 그 자리에 이제 써보자 이런 입장에서 철회한 거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정용 선수에 대해서 또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또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감독이면 이종용 상무 보내서 선발 수업 받게 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과연 이 염경엽 감독의 선택이 다음 시즌 LG 트윈스 그리고 이재원, 이정용 선수에게 또 어떤 영향을 또 가지게 궁금해요. 될지. 아니쿤이랑은 케이스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쿤 선수는 오늘 보니까 아니쿤 선수 여기도 또 나오고 여기 네, 아니쿤 선수는 상무 합격했는데 이제 류 감독이 주전 쓴다고 남아달라고 해서 결국 취소하고 다음 시즌 뛰었는데 한 달 쓰다 별로라고 2군으로 팽시키더니 한 번 안 불렀다고. 그리고 다음 시즌 바로 현역 입대 설마 데자뷰 되나 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나는 똑같다고 봐. 했는데 뭐 이정용 선수는 자리를 잡은 케이스인 거고 이재원 선수는 글쎄요 뭐 아니다 싶으면은 또 그렇게 되지 않을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렇습니다. 네. 기자님 상무 합격 관련 카톡 온 거 있는데 저한테 카톡 왜 와요? 저한테 안 오고 이게 이제 개별 조회이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전체적인 이 명단 같은 것들을 또 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단 측에서 아마 곧 공개를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용은 중간 개투로 나오면 결정적일 때 큰 거 맞으니까 선발 수업이 맞다. 또 애매하다. 뭐 정시호님 말씀하셨는데 이 1군 무대에서 또 선발 수업을 받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현재 지금 이미 불펜으로서 자리를 잡은 선수이기 때문에 좀 1년 8개월 동안 또 이 상무를 가 있으면서 1년 6개월인가? 1년 8개월, 1년 6개월인가? 1년 6개월 동안 가 있으면서 좀 선발 수업을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다음 시즌에서도 LG에 또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애초에 근데 이재원이 압도적이었으면 이미 자리를 잡았겠죠.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신데 위원님이 또 이재원 선수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리를 아직 못 잡았죠. 아직 못 잡은 거고 확실한 가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 근데 우리 예전에 보면은 박병호 선수도 그랬잖아요.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계속 못 잡다가 결국은 그 팀을 바꾸고 나서 바로 이제 잡았지. 그런 케이스인 거지. 근데 이재원 선수도 근데 그렇게 잡으려면은 감독이 정말 눈 딱 감고 이 선수가 못 하더라도 그렇죠. 충분한 출장 기회를 주면은 이제 이 선수가 어떻게 대처를 할지 결과는 이제 나오기 마련이지.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면 사실은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네네. 유강남 빠지고 최은성 빠지고 또 이제 이용종 선수를 1루로 염두로 두고 잡았으면 이런 무리수가 없었을 것이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내부 FA들이 모두 다 나가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주축 선수들 뭐 이정용 선수도 그렇고 이재원 선수도 그렇고 지금 이제 상무로 가버리면 전력의 누출이 또 너무 심해진다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만류를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일반인으로 치면 머리 삭발 다 하고 송별회 다 하고 논산훈련소 입구 컷 같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냐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참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두 선수가 내년에 잘하는 것이 또 일단은 제일 큰
뭐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고 이 두 선수가 앞으로의 커리어가 또 꼬이지 않는 그런 이 모습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이제 이 Q&A 한번 또 소화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그 전에 이 바사삭 단대추 편의점에서 한 봉지에 3,500원이래요. 3,500원인데 지금 이 브런치에서 이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시면 한 봉지에 1,2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의점에서 사시면 3,500원인데 브런치에서 사면 1,200원이래. 그러면은 몇 분의 1이야? 거의 진짜 3분의 1의 가격으로 그렇지. 지금 구매하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고 있잖아요. 바삭바삭 해가지고 나 좀 사자 그럼. 위원님 지금 사실 거예요? 한 100박스만 사자. 대추가 또 몸에 좋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드셔보시고 하단 링크에서 또 구매 가능하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 또 구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또 채팅창 소화하면서 또 이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 위원님은 진짜 이제 구매하러 가시나?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못 들어간다. 거기까지 못 들어가세요? 네. 아시안게임 팀당 3명인데 LG 너무 빡세다고 고우석 선수, 정유영 선수, 뭐 김윤식, 문보경 등등 진짜 가야 될 선수들이 많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이제 또 아시안 게임이 또 시즌 중에 뭐 열리다 보니까 또 변수가 발생할 것도 뭐 충분히 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뎁스가 두터운 팀이 아무래도 순위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면에서 또 이제 두 선수들의 이 상무 지원 연기가 아무래도 취소가 또 이제 좀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많이 단가요? 하나도 안 달아. 예. 하나도 안 달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대추의 단맛은 살리면서 바삭바삭해졌어요. 그리고 씨도 없고. 그 뭐 어떤 그 다른 뭐 그 재료를 넣어가지고 달게끔 한 맛은 아니야. 그냥 그 대추 특유의 그 맛이야. 그냥 대추 맛이에요. 대추 우리가 먹다 보면은 단맛 진짜 단맛 대추도 있고 또 전혀 안 단 대추들도 있잖아요. 네. 그거랑 똑같아. 이게 이 쫀득쫀득하면서도 바삭바삭해가지고 아주 진짜 계속 손이 가는 그런 제품입니다. 또 유튜브 라이브 보시는 분들도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또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관심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볼까요? 지금 고기자님 앤더슨 평가점이 쇼 앤더슨 선수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상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 요 선수는 잘하는 게 쇼 앤더슨 지금 이제 기아 타이거즈 놀린 선수 대체자로 지금 이제 외국인 선수 들어왔거든요. 요 선수가 예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의 유망주 출신이고요. 그때는 이제 사실은 선발 유망주였거든요. 그런데 패스트볼이랑 슬라이더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체인지업이 서드 피치죠. 이제 서드 피치가 잘 좋지 못해서 선발로는 이제 정착을 하지 못했고 잠시 동안 마무리로 뛰었었던 적이 있었던 정도로 이 구위 자체는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뭐 미네소타에도 가고 뭐 토론토로 가고 이러면서 자리는 잡지 못했지만 이 선수가 이 서드 피치에 대한 이 완성도 혹은 이제 제구, 이 세세한 제구는 조금 안 됐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또 KBO 리그에서 잘 보완이 된다면 충분히 위력적인 선수로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감을 일단 좀 갖고 있기는 합니다. 이지원 선수를 1루로 쓸까요? 외야수로 쓸까요? 다은님께서 또 질문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1루하고 외야 뭐 번갈아 가면서 포지션은 갈 것 같아요. 상황에 맞게끔. 근데 이 선수의 타격을 살리려면은 라인업에 무조건 넣어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러려면은 이제 1루랑 외야랑 이렇게 약간 병행하면서 수비 포지션이 아직 확실하지가 않으니까 아마 좀 이렇게 다양하게 포지션을 좀 기회를 줄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어디서 구매해야 되나요? 구매 링크 어디에 있나요? 조은님께서도 질문하고 계시는데 채팅창 저희 고정 댓글란 확인해 주시면 되시고요. 이 네이버 TV에도 좀 안내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TV에도 어떻게 사는 건가요? HBR2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재호는 1루랑 지명타자만 시키는 게 장기적으로 또 좋을 것 같다. 또 다원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삼성은 수아레즈랑 피렐라 재계약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런 정보 또 고맙습니다. 근데 이 누구냐 뷰캐넌 선수와 재계약이 조금 난항을 겪고 있다는 얘기는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래? 글쎄요. 그러니까 뷰캐넌 선수는 참 오랫동안 삼성에서 뛰면서 이 한국에 대한 애정도 있었고 또 가족들도 많이 들어와서 오래 살았고 뭐 이랬는데 지금 뭔가 좀 계약 조건이 안 맞는 건지 어쩌는 건지 좀 그런 얘기가 들리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나고다 TV님, 저 운전 중이라 채팅 못해요. 성수동 콩나물국밥 먹으러 가요. 이해해 주세요. 맛있겠다. 맛있겠다. 그렇습니다. 뷰캐넌이 단연계약원에서 근데 위원님이 이런 외국인 선수들은 그냥 단연계약 줘도 된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난 3년짜리 정도 줄만하다고 보는데. 3년이나? 3년 정도. 근데 벌써 뷰캐는 어느 정도 사이즈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나는 또 그냥 과감하게 한 3년 정도? 그리고 또 한국을 되게 원하잖아.
그런 외국인 선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음. 한국에 와서 생활해보고 야구 해보니까 한국 너무 좋다. 좋다. 이런 선수. 근데 이 선수가 롱런할 수 있다라고 구단에서 판단이 되면 단연 계약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지. 아 그러게요. 피렐라랑 수아레즈는 인상 그리고 뷰캐넌은 동결을 했는데 뷰캐넌 선수 이제 동결보다는 인상을 요구해서 지금 이제 협상이 좀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이게 외국인 선수들도 이 연봉 총합이 이제 또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400? 그렇죠. 어느 선수만 또 이제 올려줄 수는 없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어쨌든 잘 좀 이 재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릴 수 있겠고요. 저희가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선진 선수가 다시 한번 한화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FA 신분이었죠. 주전 유격수인 하주석 선수가 음주운전 사건으로 내년 시즌 공백이 불가피해진 상황에서 하나가 FA에 대해서 오선진 선수를 삼성으로 보낸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데려왔습니다. 1+1 최대 계약 기간 2년이 되겠죠. 최대 4억으로 다시 한화에 컴백을 했는데요. 하주석 선수는 참고로 이제 70경기 출장 정지가 확정이 됐습니다. 일단 뭐 급한 불을 끈 한화 이글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 계약 1년에 선수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1년 계약이 자동 연장이 되는 그런 계약이라고 합니다. 2008년 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전체 26순위로 한화에 입단을 했고 10시즌 넘게 한화에서만 뛴 프랜차이즈 선수였는데요. 이성곤 선수와 마트레이드 된 지 1년 5개월 만에 다시 한화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한화는 외부 FA 3명 영입 다 했는데요. 최은성, 이태양, 오선진까지 거기에 이제 내부 FA인 장시환 선수까지 또 재계약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선진 선수가 하주석 선수의 빈자리를 좀 잘 메워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뭐 나는 뭐 냉정하게 뭐 하주석 선수가 무슨 뭐 오지환 선수만큼의 그런 뭐 기량을 뭐 나타내는 선수는 아니잖아요. 나는 그렇죠. 나는 충분하다고 봐.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주석이는 정신 한참 차려야 돼. 아이고. 한참 차려야 돼. 갑자기 또 하주석 선수 얘기가 나오긴 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네. 일단 오선진 선수도 예상은 못했을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오선진 선수 정도의 위치라면 네네. 친정팀에서 불러준다면 나라도 무조건 갈 것 같아. 무조건 갈. 이거는 뭐 액수가 중요한 거는 아니라고 봐요. 네네. 그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고 보고 많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1+1에 4억 원이니까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오선진 선수가 하나로 돌아가는 건 당연하지. 마음속에서 한화는 항상 지울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또 이제 이 제임스 유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선진 선수 한화 연락을 또 기다리고 있었다네요.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삼성에서도 백업 역할로 혹은 이제 유격수, 이루수 역할을 또 잘 소화해준 선수였는데 한화 이글스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하주석 선수가 빈 나간 자리에 또 지금 이제 출전 전지를 이제 받은 그 자리에 아마 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 한화는 4명의 선수를 영입하는데 총 128억 3천만 원을 또 사용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 한화의 FA 이 스토브리그 또 영입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위원님의 말씀 또 듣고 싶습니다. 저는 필요한 선수 영입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양의지 선수도 하나도 들어갔대요. 150억 베팅하셨다고. 네. 하나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공격을 하겠다는 이번 스토브리그 하나 구단의 내부 계획이었죠. 내부 계획이었는데 사실 양의지 선수는 좀 가능성이 좀 적었고 근데 최은성 잡은 건 정말 크고 그리고 이태양 선수 잡은 것도 굉장히 크고 나는 한화 입장에서는 올해 스토브리그는 정말 성공적인 스토브리그를 보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위원님이 항상 한화 이글스 얘기를 할 때 리빌딩도 좋다. 그런데 중심을 잡아줄 선수는 한두 명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타자 쪽에서는 이제 최은성 선수가 그 역할을 그리고 이제 투수 쪽에서는 이제 다시 돌아온 이태양 선수가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지금 뭐 한화 이글스 지금 이 얘기도 많이 있지만 삼성 얘기도 또 많습니다. 삼성 이상해요. 아무리 신인 키워도 베테랑이 번갈아서 같이 해줘야 되는 건데 김상수나 오선진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다니요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내년은 삼성 이재현, 김지찬, 김영웅, 이해승 이런 이제 젊은 선수들을 일단은 계속 돌려가면서 써보겠다 뭐 이런 의도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만약에 시즌 초에 이 선수들이 넘어지면은 이건 이제 어떻게 대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 얘네 시즌 초반에 막 이 젊은 선수들이 막 치고 나가 막 안타 많이 치고 막 게임 막 이기고 막 이래. 그러면은 그 맛에 그냥 1년 쭉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 한 4월 한 달 동안 막
부진해. 막 안타 못 치고 막 실책 막 하고 막 게임 맨날 져. 그럼 절개되거든. 이게 전다는 표현이 네네. 뭔지 아시죠? 네네네. 그렇게 돼버리면은 이게 그 다음에 이걸 대처해줄 만한 선수들이 삼성 내야지는 좀 많이 부족한 편이지. 새로운 내야수를 찾더라도 다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내야 쪽에는 물론 이제 전문가인 박지만 감독이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잘 헤쳐 나갈지는 내년 시즌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불안 요소들은 언제든 남아 있다. 삼성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네. 세라피모님이 당장 내년 시즌에 삼성은 내야가 문제입니다. 이원석, 오재일 나이가 들어가고 이재현이나 김지찬 선수는 풀타임이 의문이고 이해승, 강한울, 김영웅으로 버텨야 되는데 지금 이제 오선진 선수까지도 또 하나로 이적을 하면서 이제 내 베테랑 선수가 또 이제 거의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 또 되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이 한화 이글스 이번 FA 이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보강을 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주석 선수의 요 70경기 출장 정지 뭐 물론 조금 더 해야지요 혹은 이제 뭐 퇴출해야지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KBO가 내세운 그거잖아. 이거는 규정상 있는 거라 요거는 규정이야. 더 주거나 아니면은 덜 주거나 이럴 수가 지금은 없는 상황이긴 해요. 네. 나와 있는 거라서 이거는 뭐 70경기 출장 전 이제 한화가 내리는 자체 징계가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건데. 근데 자체 징계 이제 복수로 안 되게 이제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KBO 측에서 이렇게 징계를 해버리면 이제 구단 내 자체 징계는 이제 없도록 이제 규정상 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 네, 그러니까 KBO가 대신에 세게 줄 테니까 구단에서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중부과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제도를 만든 건데 나는 아직도 변하지 않아. 얼마 전에 김기환 선수였나? 네 맞아요. 그 선수 이제 90경기 받았습니다. 방출됐잖아. 네. 그지? 나는 만약에 하주석을 70경기 이후에 합류시킬 거면은 나는 나머지 그동안에 방출됐던 선수들 이 선수들 다 불러야 된다고 봅니다. 진짜로. 다 불러야 된다고 봐. 난 이거 안 부르면 난 끝까지 나는 물고 늘어질 거야. 그래 1.5군 선수가 음주면 방출이죠. 그렇죠. 스웨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아니 그런 거를 왜 차별하냐고. 왜 그거를 이렇게 편차를 두냐는 얘기야. 양의지가 음주를 하던 그러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내가 최고 선수를 얘기를 한 거야. 네. 그냥 양 선수가 그걸 하던 아니면 이제 막 입단했던 1, 2년 차 2군 선수가 하던 똑같은 선수라는 거야. 아니 음주나 이런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는 일에 대해서 왜 이거를 비교를 하냐고 그렇게 그 선수의 위치나 몸값이 왜 거기에 영향을 받냐는 얘기야. 그거는 아니라는 거지. 그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그걸 갖고 따지고 있어. 맞습니다. 말도 안 지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송우현 선수 얘기도 나오고 있고 송우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제 1군 무대에서 두각을 딱 드러내려고 하던 시기에 또 이렇게 돼가지고 바로 방출이 됐었는데 하주석 선수는 일단 70경기 출전 정지 그리고 또 이제 자필 사과문을 또 이제 개인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만 이 하나 팬 여러분들께서는 사실 이 하주석 선수가 속썩인 게 이번이 또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일단은 여론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 강승호 등등 선수들이 이동규님 또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음주운전을 했다가 다시 돌아온 선수들도 또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이중잣대처럼 느껴지실 수가 있고 또 야구 잘하면 결국에는 다 봐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니까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 그러게 맞아. 1군에서 뛰고 있는 애들은 뭐 출장 정지 몇 경기 1년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시 다 받아주잖아. 그렇지 않고 2군에 있고 뭐 하면은 이게 또 또 말이 또 많이 나오니까 그냥 방출시켜 버리고. 그럼 야구를 잘하면은 다시 돌아오는 거고. 야구를 못 하면은 야구를 더 이상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걸로는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짜송님께서도 너무 동감합니다. 근데 음주 사건 이후로 돌아온 선수들이 또 너무 많아서 이러다 보니까 또 이제 강정호 선수 또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선수 하나에게 잣대가 계속 달라지다 보니까 이 선수의 야구 실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동안의 행실 혹은 뭐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잣대가 달라지다 보니까 팬분들께서는 당연히 또 이렇게 좀 불합리하다 혹은 이제 왜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느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봉 많이 받고 중요한 선수는 더 높은 책임감을 가지고 징계도 세게 받아야 되는데 춘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이 가는 그런 부분이고 이거는 나는 내 입장에서는 그냥 정해놓으면 룰을 정해놓으면은 이거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 예를 들어 음주
이게 정지가 됐던 취소가 됐던 음주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 마약 뭐 이런 아주 그냥 중대 범죄들 이런 것들은 그냥 방출이야. 간단하잖아. 그러면 선수들 야 이거 씨발 아니 이거 큰일 난다. 그럴 그러니까 거 아니야. 사실 지금은 이제 음주운전 때문에 또 이 커리어가 나락에 간 선수들이 사실 한두 명이 아니었잖아요.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 생긴다라는 거는 선수들의 또 경각심이 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음주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음주 운전을 못하게 하는 거지. 그쵸. 술은 먹고 싶으면 먹어. 술을 먹어서 컨디션이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진다면 얼마든지 마시라 이거야. 상관없어. 그거는 뭐 성인인데 술을 먹든 말든 그걸 왜 뭐라고 해. 음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음주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지. 맞아. 네, 애초에 술 먹을 때 차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혹은 아회제 백야님 그깟 대리비 얼마나 한다고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 대리비 구단에서 지원 좀 해주자. 차라리 진짜야. 차라리 이렇게까지 좀 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 좀 들 정도로 너무 아쉽다. 대리비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선수들이 원하진 않지. 왜냐 대리비 지원 그럼 이번 달 저 술 먹었습니다. 이거 보고하는 거니까. 이창규 대리비 45만 원? 이 새끼 얼마를 처먹은 거야 술을. 그러겠다.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술은 먹되 차를 좀 차를 두고서 술을 먹었다는 얘기하니까 또 제 동생이 생각이 나서. 아이고, 네, 술 약속 있으면 차 끌고 다니지 마라. 아마도 뭐 사적인 동반자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든다고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 구단에서 대리 기사를 또 고용해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또 말씀해 주실 정도 참 답답한 일이라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아이고 참 그렇습니다. 이 하주석 선수가 결국에는 이렇게 70경기 정지를 또 받으면서 출장 정지를 받으면서 하나이글스 또 내년에 이제 오선진 선수가 또 이 어깨가 좀 무거워진 그런 상황이 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 이 40분 좀 넘게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진행을 해봤는데 야 이 바사삭 단대추를 또 드리니까 단 거 드셔서 그런가? 좀 짜증도 안 내시고 40분 넘었는데도 또 이렇게 40분 시간 넘은지도 모르고 계속 이렇게 드시고 계시는데 오늘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어요? 내 집을 찾아왔다. 역시 그럼. 이호님이 나오셔야 돼. 당연하지. 이호님이 나오셔야 또 이제 채팅창에 또 이제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이제 댓글에도 안충 의원님 언제 나오시냐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또 이제 좀 요즘엔 좀 바쁘십니까? 어떻습니까? 주문 완료했대. 주문 완료하셨다고. 네. 무슨 의미 있겠냐니. 네. 내가 왜 박수 치는 거야? 맛은 있다. 맛있죠. 과자 대신에 진짜 입이 심심할 때 이럴 때 딱 먹으면 최고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저희는 또 다들 아시다시피 또 브런치 방송은 비시즌에는 월요일이랑 목요일 두 차례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저희가 오전 10시에 또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주 월요일 위원님 일정 있으세요? 없어요? 무슨 요일이냐? 월요일이요. 12월 5일 아니야? 몰라 봐야 돼. 12월 5일. 네. 오전에 하는 거지? 일정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기념일이다. 그래요? 그날은 한 10시간 했으면 좋겠는데. 안 되냐? 아니 결혼기념일이면 일찍 들어가시고 또 맛있는 거 서로 드셔야죠. 또 뭔 여보 지금 생방송이야. 미안해. 일 때문에 바빠서 오늘, 방송 중이야.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아. 미안해. 그래. 니콜 키크더만님 또 마지막으로 5,000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이런 것도 있었어. 네네네. 자 그러면은 저희는 지용이 형은 또 목요일 날 나오신다고 어쩔 수 없습니다. 가정에 충실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역시 이 많은 분들께서 또 이거 주문해 주신 것 같습니다. 맛있어, 이 바사삭 진짜. 단대추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종종 또 이거 앞에다 깔아놓고 먹으면 좋을 것 같네. 그죠? 네. 우리는 이거 아예 그냥 쭉 계속 깔아놓자. 네네네. 한 세 봉지 있으면은 우리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거. 나 2개 너 하나. 그니까요. 계속 입에 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구매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